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장중한 때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막판으로 가면서 밀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어저께 약간 반등했을 때 일시 멈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그만큼 큰 의미가 없는 반등 내지는 하락의 지지 정도였는데요. 오늘 다시 그냥 풀렸죠. 다시 좀 내려갔다라고. 그냥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체적 하락 국면이 있다라고 네네. 지금 지난주 말 이후에 뚜렷해진 건 분명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6%가 내렸고요. S&P 500 1%가 조금 넘게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1.5%가 내렸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한 5.6% 정도 급락했고 네. 어저께 이제 1.5 정도 좀 반등했었지만 실제 오늘 다시 그걸 다 거의 대부분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과 헬스케어 정도만이 좀 올랐고요. 에너지, 기술, 유틸리티 등 대부분이 오늘 좀 하락한 것이 오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가랑 천연가스가 좀 하락한 것이 좀 이슈가 될 만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유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얘기가 분명히 시장 반복판에 있겠고요. 천연가스는 최근에 등락이 좀 큰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겠지만 미국에서 수송과 관련한 철도를 통한 가스 수송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좀 10% 이상 급등했던 것이 또 오늘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미국 내 천연가스 재고 상황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보통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천연가스 재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요, 올겨울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당국에서는 부인을 했었는데 그런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건 제가 모르겠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5년 평균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기별로 11.3%가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재고가 좀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잘 공개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있는 거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올 겨울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게 한번 뉴스를 봤는데 실제로 가스비 같은 경우는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올 겨울에 우리나라도 일단 난방비론 그쪽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가가 왜 떨어졌냐? 구체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멈칫했던 금리랑 그리고 달러가 다시 강해진 거거든요. 네. 금리 먼저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45%를 넘나들면서 지난 4월, 5월에 기록했던 3.5%를 돌파할 기세죠. 네. 일단 기세라고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금리, 명목 금리랑 실제 그 물가를 고려한 우리가 실질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연초부터 진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된다는 것은 결국은 주식 돈을 빌려갖고 돈을 지금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사업하기도 쉽죠. 근데 돈만 빌리면 돈을 버는 구간인데.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금년 2, 3월부터 하면서 그다음부터 제가 골드만삭스의 돈을 못 버는 기업의 인덱스라는 걸 자주 소개해드렸고 그런데 이게 보면 꾸준히 올라가면서요. 이제 1%에 근접했습니다. 실질 금리가 1%에 근접했다. 네, 이렇게 근접하는 것 자체는 여하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크게 네 가지 분류하면 돈을 잘 못 벌고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면 존재합니다. 네.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기업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보여드린 그래프나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 금리가 1%에 근접했다. 상당히 큰 뉴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미국 달러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다시 한번 어제 약간 멈칫했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109.73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달러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드디어 이제 중국도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년 내 최고 수준하면서 1달러가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고 위안화가 있다는 약세라고 거죠. 보셔야 네. 되겠고요.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우리 시장도 좀 반등해서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네. 어저께요. 외국인의 매매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1,400원의 초초 근접이라는 표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물론 이제 정상적인 장은 우리나라 9시부터 좀 더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1,399.75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1,399원이요. 이제 1399.75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지금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말씀드린 금리 중에서도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좀 약세를 상대적으로 가져왔다. 그냥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제 지표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소매 판매 지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경제 지표는 진짜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일정부로 다 나오고요. 소매 판매가 오늘 나왔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웬만한 경제 지표는 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소매 판매만은 그냥 실질 수치라는 것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랬는데요. 소매 판매 기대 이상으로 전월 대비 0.3%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전망은 증가할 게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물량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휘발유 값은 엊그저께도 보셨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이너스나 증가한 게 없을 줄 알았고 특히 지난달에 마이너스 0.4%였는데 이번에 0.3%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뭔가 이렇게 시장의 경제가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헷갈리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 현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소매 판매는 결국 대부분이 카드로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보다는 카드 사용 비율이 낮지만 여튼 신용 카드가 어떤 식이 있는지를 제가 세 군데의 코멘트를 지금 좀 취합해 왔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비자 자체에서 얘기한 건데요. 모든 소득 계층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네.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아멕스 같은 경우는 특히 고소득 계층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소득 계층은 눈도 깜빡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역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직역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고소득 계층 소비 위축이 전혀 없고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즈니스 출장 수요도 위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는가 보면 소위 럭셔리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보면 슈퍼카나 슈퍼카, 뭐 네. 뭐 상당히 비싼 수입차들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것들이 엄청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폴쉐의 그 IPO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네네. 그 관련된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멕스가 보기에는 경제 어디를 보더라도 위축된다는 징후가 찾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비스가 됐건 재화가 됐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해외 그 국경을 넘는 매출이 네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여행 가서 카드 많이 쓰더라는 거잖아요. 해외 여행이건 뭐 뭐가 여행이건 됐건 뭐, 네. 뭐 놀러 가건 뭐건 네. 다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발생한 것들이죠. 다음은 이제 시티그룹인데 시티그룹은 9월 1주차까지 9월 4주에 1주차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소비 증가세, 카드를 통한 소비 증가세가 약간 둔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둔화된 게 7%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7%가 늘어나는 거가 되겠고요. 왜 조금 수익이 위축됐느냐? 8월에는 9%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약간 슬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전체적인 소비 상황은 매우 왕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보여주는 거가 다양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재고 상황도 있고 소비 상황도 있고 소비에서도 뭐 개인의 소비 그리고 가구별 소비 산업에 별로 소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히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네네.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최소한 카드에 대한 소비는 잘 돼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 볼 텐데 저 좀 특이했던 게 지난 밤 사이에 헬스케어랑 금융주만 올랐었잖아요. 네. 금융주는 왜 올랐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금융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거는 JP모건에 촉발을 시켰는데 JP모건에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요. 트레이딩에 관련된 매출, 트레이딩은 자체적인 트레이드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래라고 나오는 매출인데 그 분야 매출이 3분기 거래 매출이 5%가 늘어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네. 근데 기존 전망은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5%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이 가이던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JP모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의견은 재확인한다 하면서 매수 의견은 재확인했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JP모건도 한 1.5% 올라갔고 골드만삭스나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떨어진 것들이 워낙 많죠. 네. 실제로 보면 가장 큰 거가 오도비입니다. 오도비는 작년까지 잘 나가다가 올해 계속 떨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주에도 보면 두 단계나
투자 의견을 내리거나 하면서 상당히 안 좋아진 투자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그거랑 상관없이 경쟁사의 디자인은 소프트웨어 업체 피그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도 몰라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피그마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 일 하시는 분요. 피그마를 200억 달러 인수했는데 이거 비싸게 경쟁사를 인수하는 거가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하면서 주가 오늘 무려 16.7%나 급락했고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유틸리티 주는 그나마 가장 큰 거고 유틸리티의 지금 사상치 효과를 견인했던 게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인데요. 역시 돈은 벌지만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20억 달러의 규모의 신주 발행원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3.2% 떨어지면서 유틸리티가 오늘 제법 많이 떨어진 건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 네네. 때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넷플릭스는 어제 저희가 그 월스트리트 전에 단독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내년도까지 해서 4천만 명의 그 애들 광고를 기반한 구독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에보코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자체를 올렸고요. 245에서 3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지난 9월 일주일 전에도 맥쿼리가 목표 주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넷플릭스는 5% 올라갔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보시면 2단계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떨어질 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가 감소했고요. 그랬죠. 그리고 지난 그 중간에 두 번째는 역시 확인하면서 그 다음 분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했고요. 이번 분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분기는 가입자가 증가할 거라고 가이던스 발표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어떤 주가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약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사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사더라도 늦지 네네. 않는다는 것을 이걸로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윌 리조트랑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리면서 오늘 호텔 관련 것들이 좀 올라갔고요. 시간에서 오늘 충격적인 주식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요. 페덱스가 주가 좀 재미없었습니다. 이것도 네네. 최근에 보면 투자 의견이 내린 것들이 꽤 있었는데요. 실적이 한마디로 뭐 실적 쇼크의 쇼크가 나올 정도인데요. 주당이 5달러 초반이었는데 3.44달러밖에 안 나왔고요. 거기다가 적극적 구조 조정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인적 조정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사무실도 조정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2분기인데요. 주당 이익도 지금 절반밖에 예상치 못 맞췄고 아예 2024년 연간 가이던스는 그냥 철회를 시켜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네. 있던 거를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지금 요번 분기만 얘기하고 가이던스 지난 분기에 제공했던 거를 철회했거든요. 이것은 네. 주가의 급락 요인, 시간에서 급락 요인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덱스 본장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저녁 6시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공개됩니다. 자, 특수 종목 전담반이라고 해서 수상한 종목에 대해 수사해보는 그 콘텐츠인데요. 테슬라 편 오늘 저녁 6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6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